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어맥스 90 테라스케이프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언박싱을 7월 22일 날 올렸더라고요. 5주 만에 리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걷기에 그렇게 좋은 신발은 아니었어서 신었던 초반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신다 보니까 이 신발의 장점도 같이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신발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드리고 제가 왜 이 신발을 좋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에어맥스 신발 중에서 이 신발이 할인폭은 제일 셀 것 같아요. 카시나에 가서 보니까 12만 4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스타격스에서 14만 4천 원 주고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할 때보다 국내 할인율이 더 좋으니까요. 여름에 신기 좀 힘든 신발이긴 했지만 가을 겨울에 신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신발일 것 같아서 지금 할인율대로라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260으로 샀고요. 네, 저한테는 딱 맞고 발볼도 딱 적당해서 좋았습니다만 칼발이 아니신 분은 살짝 부담이 되실 만한 발폭을 가지고 있는 신발입니다. 무게는 385g 정도 나갑니다. 웬만한 러닝화보다 한쪽씩 100g씩 더 나가는 거죠. 일상화 수준의 스니커즈라고 따져보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게를 한번 좀 정리도 한번 해봐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가 345g이니까요.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의 무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과 사이즈 정도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웃솔부터 가볼게요. 내구성은 미쳤습니다. 전혀 닳지 않아서 무브트제로 라인업이니까 환경을 생각한 소재로 만드셨을 텐데 거의 닳지 않았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가운데 다 돌기들이 있었는데 돌기만 어느 정도 사라지고 요철 부분에 약간의 모서리가 좀 닳아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비가 오는 습기가 있는 지면에서는 접지력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신발 언박싱 할 때는 유연성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연성도 적당히 있었어요. 걷는데 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부족한 유연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주 무난한 정도의 접지력과 내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드솔은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크레이터 폼이라고 적혀 있죠. 크레이터 폼이 들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션은 제로입니다. 쿠션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솔의 쿠션 정도 이외에는 다른 쿠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딱딱한 신발은 맞았습니다. 저는 근데 딱딱한 신발 좋아해서 꽤 괜찮은 착화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었습니다. 제가 에어맥스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다 보니까 정말 되게 예쁜 디자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밝고 여기 밑에는 이제 어두운 색깔로 점점 그라데이션처럼 내려가잖아요. 바깥에 가죽마다 컬러를 다르게 놓은 게 되게 발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색 배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봐도 양쪽 라인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발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뭐 패션으로 스니커즈를 신는 사람은 아니지만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예쁘게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맥스 90 일반 버전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에어맥스 90이 이 측면에 쿠션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저는 한쪽 발이 평발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평발이 그렇게 옆에 쿠션이 벙벙하게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으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한쪽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에어맥스 90임에도 불구하고 쿠션이 안쪽에 조금 갈물이 되어 있어요. 잘 숨겨져 있어서 위쪽 라인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발인 제가 이 신발을 신어도 평발인 티가 잘 안 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좋다까지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에어맥스의 전반적인 특징일 텐데 약간의 힐슬립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발 뒤꿈치 쪽에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는 쿠션이 일반적인 에어맥스보다 좀 약하다 보니 힐슬립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신발끈을 꽉끈을 해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 전혀 못 신을 정도의 힐슬립은 아니었고요. 여기가 조금 올라가는 각도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락다운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 힐슬립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꿈치
뒤꿈치의 높이가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신발을 신으시면 약간은 이 뒤축이 좀 거슬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조금 쓸렸는데 신다 보니까 마모가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가죽 소재가 뭔지 이건 누벅 소재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이 소재가 들어간 다른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이 신어보고 싶을 정도로 가죽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예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소재였고요. 이 바깥쪽에는 또 다른 질감이긴 한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죽의 소재였습니다. 검은색의 수우시가 이것도 고무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마찰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지가 달라붙으면, 특히 흰색 먼지가 좀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가끔 신경이 좀 쓰이긴 했습니다. 힐탭은 굉장히 약해서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발을 르핏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앵글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제가 15km씩 7번 그렇게 해서 100km 조금 넘게 걸어봤습니다. 처음에 신었을 때는 사실 착화감도 그다지 좋지 않고 무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발이 좋은 신발이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는데 신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신발이 꽤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편하다고 느꼈는지 그걸 좀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오른쪽 발만 평발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걷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쪽을 땅으로 짚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걷는 편입니다. 근데 이 신발은 역설적으로 쿠션이 없는 게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신발은 쿠션이 없으면서 아웃솔도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일단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게 되면 발 뒤꿈치로 땅을 이렇게 짚으면 여기 쿠션이 찌그러지면서 살짝 발목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있는 발목이 이렇게 틀어지면 종아리 쪽은 반대로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골반까지 쭉 아픈 거거든요. 일렬로 있어야 하는 허벅지, 무릎,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관절염이 살짝 있어요. 오히려 족저근막염보다 저는 고관절 쪽이 훨씬 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짚으려고 해도 너무 딱딱하니까 그냥 짚는 순간 바로 발바닥을 바로 수평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짜로 이 신발을 신으면 임원볼을 물론 빠르게 걸을 순 없죠. 당연히 385g이나 나가는 이 운동화로는 운동이 되는 걸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걷기 운동용으로는 이건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이에요. 평발인 저한테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이 신발이 정말 편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제 발바닥이 평발 때문에 오동작하는 걸 매번 잡아줘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바로 이렇게 돼버리고, 외전이 있는 분들도 아마 바깥쪽으로 짚으셔도 아웃솔의 유연성이라고는 아예 없기 때문에 발바닥면하고 이 지면이 계속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발이신 분들이 너무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일상생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독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러닝을 하시거나 걷기 운동을 하실 때에는 러닝화를 신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신발만큼 발목이 교정되는 효과를 가지는 신발도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빨리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빨리 걷지 못하게 되거니와 너무 신발이 무겁기 때문에 발의 피로도 빨리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항상 고질적으로 아픈 발목, 무릎, 고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발의 피곤함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발이 지면과 만났을 때 잘못 땅을 짚게 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운동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궤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러닝화 제가 최근에 많이 신어봤잖아요. 근데 그 신발들도 다 집에 올 때쯤 되면 발목이 시큰하는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이 신발은 그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하실 때 이 신발을 한 번은 신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정가 주고 살 만한 신발은 아니라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12만원 정도라고 하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신발에 뭐 다른 인솔, 푹신한 인솔을 넣거나 그러면서 신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이 상태가 마음에 드는 순정 그대로 계속 신어서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운동화를 매일 똑같이 신으시면 안 되거든요. 하루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하루는 또 이런 딱딱한 운동화를 신어서 발목의 피로를 조금씩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류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다음 주 중에 제가 언박싱을 빨리 해야 되는 신발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언박싱하는 컨텐츠를 하나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